공무원 면접 쉽게 생각했는데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왠지 점점 더 불안해지신다고요? 공무원 면접 미흡 받는 사람 있기는 있다던데 그게 내가 되진 않을까 왠지 두려우시다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간 면접 코칭 진행해오면서 꼭 미흡 받는 분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알려드릴까 해요. 자, 지금부터 딱 10분만 주목해주세요. 우선 미흡받는 분들의 특징을 정리하기 전에 공무원 면접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평가가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이걸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면접에서는 평정 요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크게 5가지 항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의 답변과 면접 태도 등을 보면서 면접관이 관찰을 통해 나에게 점수를 매기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항목 이상이 하에 평가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나올 때 바로 미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궁금하신 게 미흡 도대체 전체 지원자 중에 몇 %나 주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 나오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에 미흡 받았던 분들이 그 다음 해에 오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공무원 면접 꼭 대비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미흡 받는 분들에게 저는 지나치다 라는 이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무원 면접에서 지나치게 솔직하신 분 미흡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솔직하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셨대요. 막 스터디도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 면접 책도 종류별로 2권 이상 사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장을 딱 가셨는데 면접장에 앉자마자 면접위원분께서 긴장 많이 되시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진짜 편하게 하라는 거구나, 진짜 나를 보여주고 오자 라는 생각에 준비했던 모든 답변을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얘기하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미흡 받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자, 이때 면접관이 얘기하신 건 당연히 사회적인 언어로서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라는 말이었겠죠. 자, 그래서 편안하게 한다는 이 단어 여러분들 해석 잘 하시고 솔직함의 정도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지나치게 솔직하셨던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면접 볼 때 안내사항 함께 다 같이 보잖아요. 거기 보면 복장에 편안한 옷차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편안한 옷차림이라는 단어를 보고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복장은 어떤 거죠? 그래도 면접에 가는 거니까 우리 대개는 잘 정돈된 옷들을 생각하죠. 예를 들면 이런 옷들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나타나셨냐? 분홍색 반팔티에 노랗게 탈색된 머리,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옷차림을 보고서 같이 스터디하던 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미처 못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장 우리 어떻게 해서 가야 될까요? 편안한 옷차림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이신 분입니다. 단편적이다 무슨 말인지 약간 궁금하시죠? 자, 이분이 저랑 모의 면접을 할 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던졌던 질문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와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질문에 이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요. 저는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할머님들께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답변을 듣고 지금 약간 어떠신가요? 약간 조금 당혹스러우시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돈을 준다라는 이런 표현은 너무 내 옆에 있는 경험만 해석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은 사실 조금 공직 가치관에도 위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지나치게 무관심한 분들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공무원 면접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모두가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다들 준비해서 가시긴 하시는데요. 간혹
공무원은 무조건 필기 점수만 잘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면접을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면접 전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 면접 보러 가시는 케이스도 저는 봤어요. 근데 사실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직 가치관이나 이런 경험 사례, 뭐 5분 스피치, 사전 조사서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이거 하는 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건데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가시면은 사실 현장에 가서 진짜 큰일 납니다. 마지막은요.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왜 공무원분들께서는 민원 처리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면접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정의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왔는데 면접관께서 민원인이 자신에게 악성 민원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는 3회 경고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모의 면접을 진행하다가 네? 이렇게 흠뻑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악성 민원은 잘 다루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민원인께서도 그렇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데에는 어떤 또 사유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 답변하실 때는 이런 방향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민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시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나친 미흡자들의 특징 사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 보시면서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서 공무원 면접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